하면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향후 농지 가격은 떨어질 것인가?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의 향방은 누구도 단언할 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못지않게 우리 사회는 최근 1, 2년만큼 온 국민이 부동산에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두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가 제일 가는 화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를 부동산이 대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폭등, 공기업 직원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원정 투기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투자자들과 서민들, 정책 이반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빙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자율이 오르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도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 시장은 어떨까요? 일부 공기업 직원의 일탈행위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불법 투기 방지 대책이 쏟아지더니 급기야 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지은행 관리원, 농지위원회 신설, 농지대장제도 시행 등 후속 조치와 제도 보완이 22년 8월 18일까지 마무리되면서 농지의 신규 취득과 이용 실태 조사,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어 오던 농지법 위반 행위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결국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의 불똥은 M1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향후 농지 가격은 떨어질 것인가?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의 향방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고 금리 인상 여파는 농지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농지 가격 예상에 있어 금리 인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확실한 것은 결코 농지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굳이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농지는 아파트에 비해 투자 목적보다는 영농이나 타용도 전용 목적 등 실수요의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투자 목적보다 실수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이 여타 물건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금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자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매입 금액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개정 농지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적발되지 않도록 속칭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농지의 처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농지 위반 피하는 방법 시리즈로 기존의 농지법과 개정 농지법 중 기존의 농지 소유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농지법 위반 피하는 방법 시리즈 순서대로 농지 민원 중 주요 내용을 사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타 토지에 비해 여전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지법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지 소유 자격에 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 여기서 농업인은 농업 경영할 개인을 포함합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 등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행정기관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 취득 인정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전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은 할 수 없으며,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타 용도로 전용하는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 순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법인도 취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거상업 공업지역 등 농지 전용이 협의된 농지라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 외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한 날이 81년 7월 29일 이전이라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3제곱미터당 최대 16만 5천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취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농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은 아래 4가지로 한정됩니다. 첫 번째, 농업 경영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이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 목적인데요. 농지법 제34조 1항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35조 또는 43조에 따른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 전용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 4번째는 시험 연구 실습지역인데요. 이것은 일반인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함 없이 즉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인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요.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취득 목적 어디에도 농지은행 위탁 임대 목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은행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 경영 없이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농지은행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증여받은 농지의 위탁 임대를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농지를 증여받은 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즉시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를 증여하기 전에 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의 지위승계조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간 임대한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서 처분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실무적으로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부모님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법 위반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한 후 가족 간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 및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에게 취득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질문 후 답변 내용은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는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임대 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간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이때 가족은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 명의로 농지를 취득 후 세대를 함께하는 아내가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불법 임대차로 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되면 처분 의무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 의무 이행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의 시점은 처분 의무 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손자에게 농지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는 불가하고 상속은 가능합니다. 먼저 증여 경우를 보면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고,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업 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신청인의 영농 능력 및 영농 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 여건, 농지 소유 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 경영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지만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받을 수는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 경영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없이 상속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면적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서 적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